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국 금융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 부총재가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와 일상생활에 어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안정성을 유지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테더인데, 이는 한 달러에 항상 1테더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테더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1200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70%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보면, 필리핀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가족에게 송금할 때 기존 은행을 통하면 3일에서 5일이 걸리고 수수료도 3에서 5%나 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10분 안에 0.1% 수수료로 송금이 완료됩니다. 또한 베트남의 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테더를 활용해 미국 공급 업체와의 결제를 처리함으로써 환율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의 최근 발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을 넘어서는 매우 전략적인 선언입니다. 부총재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을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5%를 달러 기반 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 DCEP를 통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2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고, 일본도 디지털 엔화 개발에 연간 100억 엔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한국도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법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실명확인 입출 금계정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만이 이 요건을 충족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아직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어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 담보 자산 관리 방안,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담보 자산의 100% 예치 의무화, 매일 담보 비율 공시, 제3자 회계법인의 월별 감사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2023년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발행사는 최소 500만 싱가포르 달러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담보 자산은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승인한 금융기관에만 예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서컬의 USD 코인이 싱가포르의 아시아 본부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책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첫째, 한류 콘텐츠 결제에서의 활용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해외 매출이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한다면 환율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K뷰티와 K푸드 온라인 쇼핑에서의 혁신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고객이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현재는 달러로 결제하고 환율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원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가격 투명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셋째,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에서 부품을 조달할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환율 해지 비용 없이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인도 법인의 로열티 송금 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면 송금 비용을 기존 대비 9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시각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사항은 은행 예금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2022년 테라 루나 사태 당시 한국에서만 4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1조 원 규모로 시작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 5조 원, 3단계에서 20조 원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1일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되도록 하고 필요시 발행 중단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측면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모든 거래는 실명 확인된 지갑에서만 가능하고 하루 10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며 의심 거래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던앤브래드스트리트 코리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기업 중 78%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관련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토스는 이미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토스 크립토를 준비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도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라인 블록체인과 연계한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간편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입니다. 한 스타트업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소상공인 대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용평가 대신 블록체인 상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해외 직구족을 위한 환율 보험 상품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에게 환율 변동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개발 중인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원화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CBDC를 사용하면 모든 국민의 디지털 지갑에 즉시 입금되고 정부는 실시간으로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후 자동 소멸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되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핀테크 기업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동남아시아 한류 팬들이 K-팝 콘서트 티켓 구매나 굿즈 쇼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받지 않지만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결합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 DCEP를 통해 통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고 동시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거래액은 1조 8천억 위안으로 약 300조 원에 달하며 전체 소매 결제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긍정적 측면부터 살펴보면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 가장 두드러질 것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2에서 3%의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0.1에서 0.5%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미국의 한 커피 체인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 도입 후 연간 3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절약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 영역에서의 혁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100원짜리 모바일 콘텐츠를 구매할 때 결제 수수료가 30원에서 50원에 달해 사실상 소액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1원 단위까지 정확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웹툰, 웹소설, 게임 아이템 등의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금융 소외계층이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지만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도 디지털 지갑 하나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의 활용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동남아 교역 규모가 연간 2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서 한국 기업들이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대기업 임원은 한국과의 거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연간 500만 달러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전자부품 제조업체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삼성, LG와의 거래에서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져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은행 예금의 대량 이탈입니다. 2022년 테라마이너스 루나 사태 당시를 보면 한국에서만 하루에 5조 원의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면 예금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당 보유 한도를 설정해 일반인은 1,000만 원, 기업은 10억 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킹과 사이버 보안 위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테라폼랩스 해킹으로 600억 달러가 증발했고 2023년에도 여러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를 대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과 금융보안원이 공동으로 블록체인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중 서명 지갑 의무화, 콜드 스토리지 보관 비율 70% 이상 유지, 실시간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 제도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예치 자산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도 예금자 보호공사를 통한 부분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아시아 영내 교역의 90%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불필요한 환율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세안3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영내 결제통화 다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먼저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현재 전 세계 K-팝 팬덤 규모가 1억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들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원화의 국제적 사용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프로젝트 오커드를 통해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 연구에 착수했고 홍콩도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쓰비시 UFJ 은행과 미즈호은행이 공동으로 디지털 엔화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 나서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 선택이 핵심입니다. 현재 카카오의 클레이튼, 삼성의 넥슨, 네이버의 라인 블록체인 등 국산 플랫폼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은 초당 3,000건에서 5,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 소규모 상거래에는 충분하지만 대규모 결제 시스템으로 확장하려면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멀티체인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거래는 고성능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소액 거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많은 혁신이 예상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지갑은 복잡한 주소 체계와 개인키 관리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간편결제 앱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방식으로 PIN 번호나 지문 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고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NFC 기술을 활용해 신용카드처럼 터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담보 자산을 매일 공시해야 하고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월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1대1 교환할 수 있는 환매 보장 제도도 도입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산하의 디지털 자산 분쟁조정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 분쟁과 달리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홍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디지털 금융 아카데미를 통해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맞춰 교육 내용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2025년 3분기에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단계에서는 제한된 참여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서비스를 개방하며 3단계에서는 해외 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K-팝, K-드라마, K-뷰티로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이 이제는 K-페이먼트로 금융 혁신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도입은 항상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역사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